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 박병호가 여러분들께 들고 온 사건은요, 강제추행죄에 관한 사건입니다. 운전 연수 중에 허벅지를 밀친 사건이라고 제가 한번 해보았는데요. 자, 이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한번 보고 갈게요. 피고인인 1973년생 중년에 73년생 중년이신가요? 그렇네요. 너무 많이 안 나왔네. 자, 이 피고인은 1973년생 아저씨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1993년생 여자분인데요. 이 두 분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냐? 2021년 7월 달에 7월 초순경이죠. 운전 연수를 시작하면서 처음 만난 사이고요. 이들 간에는 기존에 다른 어떤 인적인 신뢰관계나 이런 건 전혀 없는 상태죠. 그 상태에서 같이 운전을 하면서 차 안에서 이렇게 만나보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이 피고인이 이렇게 했다고 주장을 해요. 2021년 7월 25일 날 연수를 받던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1회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때렸다 라고 처음에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허벅지를 세게 때렸다. 이걸 지금 강제추행으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폭행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강제추행으로 일단 기소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다른 증거들도 모아봤나 봐요. 비슷한 시기에 운전 연수를 받았던 다른 사람이 또 있었어요. 이 피고인은 이제 연수를 업으로 하고 계시는 분이죠. 연수를 계속 다른 사람들 여러 타고 하면서 일종의 선생님으로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 운전 연수를 받았던 다른 여자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연령대도 비슷하고 성별도 같은 분을 골라서 물어봤습니다. 이 운전 연수를 받았던 다른 사람, 91년생 여성분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피고인이 운전 연수를 해주던 중에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사고가 날 뻔하거나 제가 신호를 위반할 때면은 피고인이 팔뚝이나 다리나 때리면서 주의를 주기도 했다. 이런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피고인이 이 피해자,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특정하게 성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한 건가?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아니라고 할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판례일 거예요. 강제추행죄에서 이 추행을 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때 이 추행 행위의 의미 하나가 필요한데요. 추행을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여러분? 이 추행이라는 것을 일반인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고 그것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일 때 우리가 추행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 추행의 추행 고의에는 성적인 의도나 목적 이런 것들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고 누차 얘기를 해왔습니다. 우리 대법원이 그렇게 얘기를 해왔다고 하면 이런 사건에서 성적인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피해자의 신체, 그 중에서도 허벅지 부분이라고 하는 다소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을 일부러 만졌다. 저게 허벅지라는 걸 알고 만졌다라는 점에서 강제추행죄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슈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 검사가 그런 점들을 주장을 해서 공판하는 과정에요. 피해자는 1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피고인이 허벅지를 때렸다라는 느낌이냐 아니면 손을 갖다 대고 싶은 느낌이었느냐 라고 법관이 물어봤더니 그 점에 대해서 이 피해자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다 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강제추행에 해당되는지, 행위 자체가 강제추행인지, 그리고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어떻게 판단해 왔는지 재판의 경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1심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행이라는 것의 정의, 일반인의 선량한 성적 도덕에 반하고 도덕관념에 반하고 피해자의 자유,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 그런 행위에 해당되고 추행의 고의도 있다. 이 고의를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별도의 다른 성적 목적은 필요 없으니까 허벅지라는 걸 인식하고 만졌다라고 하면 추행의 고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추행죄를 인정, 성립된다 하고는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원심,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요. 사실 실무적으로 보면은 이런 종류의 사건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얘기들은 이런 거예요. 피해자에게 어떤 구체적인 성적 목적을 갖고 있을 때만 추행죄가 된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건들에서 강제추행이 인정 안 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제가 어릴 때, 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 이 학생들, 남학생들 이렇게 성기를 장난스럽게 이렇게 만지는 분위기였단 말이죠. 그때는 그게 전혀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몇 년 뒤에 제가 뭐 중고등학교 이렇게 진학해서 뉴스를 보니까 아니 초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했던 바로 그 행동이 강제추행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선생님들의 행동에 무슨 성적인 추가적인 목적이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어린 시절에는 그냥 그렇구나. 선생님이 그냥 장난치는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성적인 목적은 원래부터가 강제추행죄의 요소가 아니고 목적범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나중에 이 있었던 상황들,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그런 행동으로 보이죠. 그리고 그런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동을 해갖고 아이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들에서 우리 대법원은 유죄 인정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유죄가 되는 거 아닌가? 피고인은 억울하대요. 그래서 상고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글자가 엄청 많은데요.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추행이 뭐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그런 거를 쭉 써놓은 거고요. 강제추행죄 각각의 행위마다 별도로 추행행위, 범의, 즉 고의죠. 그런 것들이 다 인정이 돼야 된다. 라고 하고 있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 어느 정도로 증명이 돼야 되느냐?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 누가? 법관이요.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증거에 의해서 증명되었다 라고 할 수 있고 이 범의, 추행의 고의라는 부분 역시요. 증명의 대상이 되는 구성요건적 사실이기 때문에 본인이 부인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증명하는 활동이 있어야 되겠죠. 피고인은 여기서 고의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검사의 증명활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피고인에게 유죄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죄 유죄라고 할 수는 없다. 당연한 법리를 확인하고 있어요. 강제추행죄가 다른 범죄하고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냥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 대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 하시면 되겠고, 자,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피고인 차량 안에서 운전 연수를 받던 갑, 피해자죠. 이 피해자의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갑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밀쳐서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밀쳤다고 기재한 건 아마도 이제 검사가 여러 진술을 모아봤을 때 이게 딱 때린 건지 뭐 어떻게 한 건지가 좀 불분명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냥 밀쳤다라고 약간 포괄적인 어휘를 사용해서 공소사실을 작성해주면 뭐 특별히 다투기가 어렵잖아요. 피고인 입장에서 밀쳤던 거, 닿았던 건 사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1회 밀쳐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갑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갑의 허벅지를
1회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때렸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그 이유에 관해서도 운전연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대로 운전을 하지 못했을 때 피고인이 화가 났던 것 같다. 그래서 때린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아가서 피고인이 그 무렵 운전연수를 받던 갑 피해자나 다른 제3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다른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91년생 여자분. 자, 그분한테 보인 동일한 행위 태양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갑의 허벅지 부위를 밀친 행위에 대해서 폭행이 아니라 바로 추행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좀 의문이 남아있다는 거죠. 또한 갑의 1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갑의 허벅지를 때린 느낌이었는지 아니면 손을 대고 싶었던 느낌인지를 판사님이 물어봤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알지 못한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법관이 확신을 갖게 될 만큼 증명되었다라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뭐가요? 이게 추행에 해당되는지 여부하고 추행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 이거 두 가지가 법관이 확신을 가질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런 상태인데도 유죄로 인정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논리칙과 경험칙에 벗어나서 마음대로 증거법칙을 운용한 결과물이니 이것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고 따라서 깨서 돌려보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이런 걸 이제 이게 무죄 판결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항소한 것에 대해서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상고 제기한 걸 이제 깨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인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무죄 판결은 아니니까 무죄 취지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강제추행죄라고 해서 여타의 다른 범죄들과 무슨 다른 유형의 범죄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증거법이라고 하는 일관된 틀 위에서 그 강제추행죄도 바라봐야 한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그런 중요성 있는 판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